오은커의 당잠사 이어갑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통계치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움직였을 때 그 날수를 연도별로 센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002년에 101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은 3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만 보면 벌써 이 글로벌 금융 위기급을 넘어갔습니다. 84일 집계가 됐더라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을 해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시장에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FOMC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시장이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경기, 침체, 경착륙인가 연착륙인가였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을 요인했었던 두 가지 간밤 키워드, 경기 침체, 또 다른 한 축은 긴축입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요. 주변 지표만 보셔도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정확하게 녹아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단기물, 2년물, 5년물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 추가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장기물이 되면 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국채를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오랜 기간 이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면 회피 물량이 출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물과 30년물 모두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 경기에 대한 우려감, 장기와 단기 국채 금리의 상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국제유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하니 일단 조금 더 안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심리가 엿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간밤 0.8%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중 내내 이제 지수를 압박하는 모양새였고요. 특히 이제 금리에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나스닥 지수 3%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우려감인데요.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잘 버텨줬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낙폭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발표된 데이터가 정말 좋진 않았습니다. 산업 생산도 예상 전달 모두 밑돌았고 고정자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소매 판매 역시 예상 전달 모두 밑돌았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도 이 갭 차이가 굉장히 더 많이 내려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제한이 걸렸죠. 이동 제한이 걸리자 대내외의 수요가 둔화된 영향을 받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바꿔 이야기하면 리오프닝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라는 것은 중국의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자 일단 시장 쇼크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소매 판매는 4분기 이걸 봐서 역성장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좋지 않고 이것이 다음 분기까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 리오프닝에 대한 속도 내년 봄에 중국에서 개방 쪽으로 가닥을 완전히 잡는다면 경기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긴 호흡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중국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소매 판매 보시면 예상보다 전달보다 확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산업 생산, 공장 가동률 마찬가지로 둔화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던 날인데 이게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의 소매 판매 부진 아쉬웠습니다. 제조업 경기도 위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뉴욕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모두 마이너스 여전히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미국은 사실 이 소비가 GDP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다면 미국은 소비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다고 세부 항목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다음 장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전주보다 적었습니다. 실업자 수가 적다라는 것이죠. 고용은 여전히 좋구나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은 사실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자 수 증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행적으로 물가가 더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실업률이 안 는다고 된다면 긴축을 더 강하게 하겠구나라는 안 좋은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 포인트입니다. 일단 소비 먼저 볼 텐데요. 항목별로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신경 쓰이는 데이터가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작년 12월 이후 이제 최대 낙폭을 시현한 부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나마 뭐 식당이나 음식료 이쪽 부분은 플러스를 유지했는데 사실 전달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쪽이요. 전자제품이 전달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쪽이 이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인데 여기가 정말 약간 극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전달이 플러스 1.6%였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2.3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 가전제품, 자동차, 앞으로도 안 팔릴까에 대한 우려감, 특징주 흐름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감소 우려로 인해서 완성차 기업들이 같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애플 등의 전자제품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유통 쪽 모두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빠지는 모습, 소비라는 키워드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비의 선행지표 격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4%나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 테슬라가 이때 좀 올랐습니다. 0.55%. 시장 빠지는데 테슬라가 혼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저거 올랐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유입이라는 평가.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건설업종이 대부분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주택건설 기업이죠. 레나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결과 보고가 나오자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가이던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내년 다음 분기 실적 뭐 그렇게 아주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릴 정도의 긍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주당 순이익이 괜찮다는 부분, 영업 잘했구나라는 부분에 이제 호평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고 종가도 꽤 높게 마무리가 됐죠. 한 4% 가까운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섹터에서 같이 있었던 종목들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긴축에 대한 또 한 가지 키워드. 요 내용이 사실은 미증시에서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쪽에서요. 매파 발언 아주 세게 했습니다.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은 약간의 매파 그리고 약간의 여지를 남겨주려는 노력의 흔적은 보였는데 간밤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출구 없는 매파 발언만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시장 참여자 그 누구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여지 없는 매파였죠. 연준보다 갈 길이 멀다. 꾸준하게 상당폭 금리 계속 인상할 거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 마무리 정점을 찍었는데 내년 3월부터 자산 축소 그냥 할 것이다. 완벽한 긴축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갑자기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진 모습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도 이제 금리 인상은 50bp를 했습니다. 두 차례 75bp하고 50bp를 인상을 하니까 속도 조절이 있죠. 그러면 속도 조절에 이어서 피봇에 대한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을 여지는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차단시키면서 시장이 압박을 받았고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뉴욕 증시가 이제 오픈을 했죠. 뚝 떨어져서 개파락으로 출발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료 수집상 이제 정리는 해봤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자료입니다. 이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산업군별로 추가 순위를 높은 쪽, 낮은 쪽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1위가 의료기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반도체, 소비 서비스, 소프트웨어, 소매 판매, 전자기기 요 순위입니다. 다만 이쪽은 좀 의외인 게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이 여기에는 좀 반영이 안 됐나라는 좀 의심은 들긴 합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이제 의료기기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의료기기가 양호하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데이터 집계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분기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 브라질이라고 NH투자증권에선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브라질도 양호한 사인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통관 데이터상 여기가 중국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에스테틱 톡신 부분인데 특히 에스테틱 미용 의료 장비기기 쪽에 수출 데이터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선명한 파란 부분 브라질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올라오고 있어서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멀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이 동맹 쇼어링 사이 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결국 이제 중국 반도체 양쯔 메모리 등의 30개 업체 금수 명단 이름에 올렸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더욱더 이제 거리는 멀어지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겠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내년 초 정도 우리나라 방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게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동맹 쇼어림 참여하라고 KPEX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데 위기와 기회 요인 모두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중국 굴삭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에서 중국의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9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 19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중국은 경제 공작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확대, 코로나 방역 완화. 이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키워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결입니다. 내년에 추가 성장 여부 관찰도 필요하고 이제 매크로 관점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생각나는 대로 기입을 해드렸다고 이 건설기계, 철강, 구리, 벌크, 해운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건설기계하고 해운 데이터, 이 주가 상황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만 철강, 비철금속 이쪽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크로 상황에서 이 변화가 나오게 될지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사실 철강 쪽에서 패권 탈환을 지금 꿈꾸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이 12월 초에 말씀드린 데이터입니다. 시간상 이제 관련 밸류체인만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원자력과 풍력, 태양광, 전기차 두루두루 이 철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밸류체인 단 어떤 기업들이 숨어져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